걱정 마. 그 휠체어 병신한테 매일 발작 유도제 먹이고 있어. 명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재료실 문틈 사이로 미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낮지만 날카로운 평소 며느리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사실 미국산 영양제라고 속이고 있거든. 이제 시아버지만 치매 확실히 와서 법적 능력 상실 판정받으면 미용실 명예 이전은 자동이야. 그럼 다 내 거지. 명자는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귀를 의심했다. 지금 미나가 한 말이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말이야, 준이 그놈. 요즘 자꾸 영양제 먹기 싫다고 해. 근데 내가 매일 아침 눈물 쥐어짜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야 달이 나 이러니까 결국 먹더라고. 바보 같은 새끼.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조심해. 시어머니는 눈치 없어? 장명자, 그 할멈은 문맹에 가까워. 약 성분 같은 거 읽을 리도 없고 나한테 완전 감사하면서 살아. 걱정 마. 그리고 그 영감도 마찬가지야. 매일 우리 착한 며느리 하면서 내 편만 들어. 미나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발작 유도제, 치매, 상속,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연속극을 매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새벽 2시 미르 헤어 부티크 재료실. 장명자는 잠이 오지 않아 미용실 1층으로 내려왔다. 남편 윤기태육 18는 요즘 자꾸 이름을 까먹고 아들 주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가 된 지 1년.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 미나가 미용실을 말아먹지 않고 오히려 매출을 2배로 올렸다는 것. 청담동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석 달씩 밀릴 정도였다. 미나가 없었으면 우리 가게 진작 망했을 거야. 명자는 고마운 마음에 미나에게 따뜻한 차라도 타주려고 재료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밤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느라 미나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걱정 마. 그 휠체어 병신한테 매일 발작 유도제 먹이고 있어. 명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재료실 문틈 사이로 미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낮지만 날카로운 평소 며느리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사실 미국산 영양제라고 속이고 있거든. 이제 시아버지만 치매 확실히 와서 법적 능력 상실 판정받으면 미용실 명예 이전은 자동이야. 그럼 다 내 거지. 명자는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귀를 의심했다. 지금 미나가 한 말이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말이야, 준이 그놈. 요즘 자꾸 영양제 먹기 싫다고 해. 근데 내가 매일 아침 눈물 쥐어짜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야 달이 나 이러니까 결국 먹더라고. 바보 같은 새끼.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조심해. 시어머니는 눈치 없어? 장명자, 그 할멈은 문맹에 가까워. 약 성분 같은 거 읽을 리도 없고 나한테 완전 감사하면서 살아. 걱정 마. 그리고 그 영감도 마찬가지야. 매일 우리 착한 며느리 하면서 내 편만 들어. 미나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발작 유도제, 치매, 상속,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미용실 자금 빼돌린 거 확인하고 연락할게. 미나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미나가 재료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평소처럼 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는 2층 원장실로 올라갔다.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재료실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선반 위에 미국산 프리미엄 종합영양제라고 적힌 병이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영문으로 빼곡히 적힌 라벨. 이게 독약이란 말인가? 명자는 병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라벨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영어는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명자는 깜짝 놀라 병을 떨어뜨렸다. 미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조금 전에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며느리의 얼굴만 있었다. 아이고, 영양제 떨어뜨리셨네요. 어머님, 준이 이거 꼭 먹어야 돼요. 미국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제품이거든요. 한 병에 50만 원이나 해요. 미나는 바닥에 떨어진 병을 주워 명자의 손에 쥐어줬다. 매일 아침 꼭 챙겨주세요. 제가 일 나가면 어머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죠. 준이 다리 낫는 게 우리 가족 소원이잖아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았다. 미나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착각일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전 준비 좀 하고 올게요. 오늘 VIP 손님 3분 오시거든요. 다들 재벌 부인들이라 신경 써야 해요. 미나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명자는 손에 쥔 영양제 병을 내려다봤다. 이걸 아들한테 먹이라고? 아침 7시. 명자는 2층 침실로 올라가 휠체어에 앉은 아들 준에게 다가갔다. 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척한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아, 엄마. 준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엄마, 요즘 미나가 이상해.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가? 영양제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떨려. 시야도 흐릿해지고. 근데 미나는 자꾸 먹으라고만 해. 먹기 싫다고 하면 울면서 당신 다리 낫게 하고 싶어서 비싼 거 사왔는데 이래. 내가 미안해서 결국 먹게 돼. 명자는 영양제 병을 꺼냈다. 준아, 이거 혹시 성분표 읽을 수 있어? 준은 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준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영어로 빼곡하긴 한데. 엄마, 이거 진짜 영양제 맞아요? 뭔가 이상한 단어들이 많은데. 너 먹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는데? 머리 아프고. 가끔 경련 같은 거 일어나요. 손발이 제 의지대로 안 움직일 때도 있고. 근데 미나는 그게 회복 반응이래.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명자는 이를 악물었다. 준아, 오늘부터 이거 먹지 마. 네? 근데 미나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절대 먹지 마. 엄마 말 들어. 명자는 영양제 병을 꼭 쥐었다. 이 약이 정말 독이라면 증거를 찾아야 해. 명자는 점심시간을 틈타 미용실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약사 김철수 55는 동네에서 30년째 약국을 운영하는 베테랑이었다. 명자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명자는 영양제 병을 내밀었다. 김철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다. 처음엔 무심코 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미국산 맞네요. 근데 성분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여기 보세요.
PHENITO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항경련제인데 간질 환자들이 먹는 약이에요. 정상인이 먹으면 오히려 경련이나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요. 명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이게 독약이란 말인가요? 독약까진 아닌데 용량과 상황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하반신 마비 환자한테는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신경계가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이런 약을 먹으면. 누가 이거 드셨어요? 제 아들이요. 벌써 몇 달째 먹었어요. 김철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당장 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이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일부러 이런 약을 영양제라고 속인 거면 이건 범죄예요. 명자는 영양제 병을 꼭 쥐고 약국을 나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미나, 넌 정말 우리 준이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약국에서 돌아온 명자는 며칠간 미나의 동선을 예의주시했다. 미나는 평소처럼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다. 아침마다 준에게 영양제를 챙기고 시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미용실 일도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명자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그리고 이틀 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미나가 VIP룸에서 나와 급하게 외출하는 모습. 그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평소 미용실 업무로 은행에 갈 때와는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저 잠깐 은행 다녀올게요.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용실을 나섰다. 명자는 직감했다. 지금이야. 명자는 미용실과 협력하는 청소용역 업체 사장 박순덕 58에게 연락했다. 순덕과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신뢰하는 친구였다. 순덕아, 나 좀 도와줘. 언니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내가 며칠만 청소 아주머니로 일하고 싶어. 순덕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집이 미용실 주인인데 왜 청소 일을?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부탁이야. 돈은 넉넉히 줄게. 아무도 모르게 해줘. 순덕은 명자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았어. 그럼 오늘부터 주방 샴푸실 보조 아주머니로 들어가. 모자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도 써. 직원들한테는 새로 온 파트타이머라고 할게.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마스크까지 착용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명자는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명자를 새로 온 청소 아주머니로만 알았다. 미나조차 명자가 청소복을 입은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칫했다. 휠체어에 앉은 아들 준이가 주방 한쪽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다. 좁은 주방 구석,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당근을 깎고 있었다. 엄마. 준은 명자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다. 쉿, 조용히 해. 명자는 재빨리 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엄마가 왜 여기? 미나를 감시하려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미나한테.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은 거칠고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엔 칼에 베인 상처도 보였다. 내 아들이 이렇게 굴욕적인 일을 하고 있었구나. 준은 하반신 마비 이후 미나의 지시로 미용실 주방에서 샴푸보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샴푸보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야채 다듬기, 수건 개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자비를 도맡았다.
미용실 직원들도 처음엔 안쓰러워했지만 미나가 남편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자기야, 당신도 뭐라도 해야 자존감이 생기잖아. 이렇게 일하면 재활에도 도움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 미나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주는 알고 있었다. 이건 일이 아니야. 그냥 날 구석에 처박아 놓고 부려먹는 거지. 명자는 주방 한쪽에서 양파를 썰며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힘겹게 당근을 깎고 있는 아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에어컨도 닿지 않는 주방 구석은 무더웠다. 준아. 명자는 눈물을 삼켰다. 내 아들을 지키려면 이 최고급 미용실의 더러운 머리카락을 치우는 일이라도 해야 해. 청소를 하던 중 명자는 미나가 자주 드나드는 VIP 관리룸을 발견했다. 일반 손님은 들어갈 수 없는 특별 고객 전용 공간. 재벌 부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명자는 청소용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지금이야. 명자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고급스러웠다. 가죽 소파, 대형 거울,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잠긴 캐비닛이 있었다. 캐비닛은 고급 목재로 만들어졌고 디지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명자는 캐비닛 앞에 섰다.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미나의 목소리. 명자는 재빨리 방을 나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 여기 있었네요. 화장실 청소 좀 부탁드려요.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자를 스쳐 지나갔다. 명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음 기회에 꼭 그 캐비닛을 열어야 해. 그날 밤 명자는 아들 준의 방으로 찾아갔다. 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준아,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지? 준은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촉촉했다. 엄마, 미나가 날 죽이려는 거 맞아?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래서 엄마가 증거를 찾고 있어. 조금만 참아.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런 소리 하지 마. 명자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알았지? 주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명자도 아들을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사흘 뒤, 명자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미나가 중요한 VIP 고객을 응대하러 외부로 나간 사이, 명자는 다시 VIP 관리룸에 잠입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충분했다. 미나는 적어도 2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명자는 캐비닛 앞에 섰다. 디지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었다. 자물쇠가 있네. 어떻게 열지? 명자는 주변을 살폈다. 그때 명자는 캐비닛 위에 놓인 작은 장식 화분을 발견했다. 뭔가 이상했다. 화분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밑부분만 깨끗했다. 혹시? 화분을 들어 올리자 밑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825. 미나의 생일이었다. 역시 명자는 숫자를 입력했다. 삐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명자는 캐비닛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명자는 손이 떨렸다. 맨 위에 놓인 서류. 붉은 글씨로 중요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윤준명의 재산 포기 각서. 명자는 서류를 펼쳤다.
본인 윤주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배우자 서민아에게 전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합니다. 날짜는 한 달 전. 그리고 밑에는 준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다. 이건 준의 필체가 아니었다. 이걸 준이가 서명했을 리 없어. 분명 위조야.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다. 미르 헤어 부티크 공동 투자 및 수익 분배 계약서. 계약 당사자. 서민아. 강태준, 미용실 투자자. 명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계약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미르 헤어 부티크의 실질적 소유권은 서민아와 강태준이 73 비율로 공동 소유하며 윤기태 및 윤준의 법적 지분은 향후 정신적 무능력 판정 시 자동 이전된다. 명자는 손이 떨렸다. 강태준. 이 남자가 미나의 공범이구나.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자금 인출 내역서. 미용실 계좌에서 매달 거액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강태준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3개월간 총 2억 원. 그 돈은 명자와 기태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명자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다. 이게 바로 증거야. 명자는 캐비닛을 다시 잠그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명자는 미나의 방 앞에서 몰래 엿듣기로 했다. 미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 오빠, 걱정 마. 윤주는 매일 발작 유도제 먹으니까 곧 정신병자 취급받을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강태준의 목소리. 그럼 미용실은? 당연히 우리 거지. 그 영감도 곧 치매로 법적 능력 상실 판정 나올 거고, 그럼 자동으로 내 명의로 넘어와. 이 미용실은 우리 거라고. 청담동 한복판에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가 어디 있어? 미나는 낮게 웃었다. 그리고 말이야, 휠체어 병신 남편? 걔는 주방에서 야채나 다듬게 하면서 재활이라고 속이고 있어. 완전 웃겨 죽겠어. 직원들도 다들 원장님 참 착하시다고 하던데. 바보들. 미나야, 그래도 조심해. 시어머니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 장명자, 그 할멈은 이미 치매 환자 취급받고 있어. 지난번에 남편한테 며느리가 아들 죽이려 한다고 했다가 정신병자 취급받았다고. 완벽하지? 강태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넌 천재야. 그럼 보험금은 언제쯤? 조금만 더 기다려. 윤준이 완전히 망가지면 자연사로 처리할 거야. 10억짜리 보험금, 그리고 이 미용실까지. 우리 둘이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명자는 이를 악물었다. 2년이. 명자는 방으로 돌아와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다. 재산 포기 각서, 공동 투자 계약서, 자금 횡령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해.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였지만 긴급 상담 라인은 열려 있었다. 여보세요. 상속 및 재산 분쟁 관련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사는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입니다.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내일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아들 준에게 말했다. 준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미나가 널 죽이려던 증거를 다 찾았어. 이제 그년을 법정에 세울 거야. 준은 엄마의 눈빛을 보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엄마, 고마워. 그런데 엄마 혼자서는 안 돼.
나도 도울게. 준아, 엄마 사실 난 이미 미나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 척하면서 화분에 버렸어. 엄마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나도 연기를 할게. 미나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야.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증거를 모은 그날 밤 명자는 남편 윤기태를 서재로 불렀다. 기태는 신문을 읽다가 명자를 올려다봤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1. 발작 유도제가 든 영양제 분석 보고서. 2. 재산 포기 각서. 3. 미나와 강태준의 불륜 계약서. 4. 자금 횡령 내역. 미나가 우리 준이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 영양제에 독이 들어있고 미용실 돈도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불륜까지. 기태는 서류를 훑어봤다. 처음엔 진지하게 보는 듯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소? 명자는 깜짝 놀랐다. 여보. 기태는 명자를 노려봤다. 명자가 평생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당신이야말로 아들이 쓰러진 충격으로 치매가 온 거 아니오? 착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증거? 이게 증거라고? 당신이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오? 약국 분석 보고서? 당신이 약사한테 돈 주고 거짓으로 만든 거 아니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작? 제가 왜 조작을 해요? 미나는 우리 미용실을 살린 은인이요. 준이가 쓰러진 후 매출이 2배로 올랐다고. 이제 청담동에서 제일 핫한 미용실이 됐어. 대기가 3달이야, 3달. 그런 며느리를 당신이 의심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기태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당신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혹시 치매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오? 병원 예약 잡을까? 명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마저 미나 편을 들다니. 그때 2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미나의 다급한 목소리. 명자와 기태는 급히 2층으로 달려갔다. 침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준이가 전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었다. 휠체어는 넘어져 있었고 준은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준아, 준아. 명자는 아들을 부여잡았다. 준은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며 심하게 떨고 있었다. 손발이 경련을 일으키며 제멋대로 움직였다. 119 불러요. 빨리.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발작한 거예요. 아까도 어머님이 준이한테 미나 조심해. 너 죽이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태는 명자를 노려봤다. 당신이 준이를 이렇게 만든 거요.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자꾸 미나를 의심하고 괴롭히니까 준이가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명자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미나의 연기란 말이야? 아니면 준이가 정말? 하지만 명자는 준의 눈을 봤다. 순간 준의 눈이 살짝 명자를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미세하게 윙크를 했다. 연기야. 준이가 연기하는 거야. 명자는 깨달았다. 준은 미나를 방심시키기 위해 발작 연기를 하고 있었다. 준은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가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나요?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제가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둥. 그래서 발작이 온 것 같아요. 의사는 명자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혹시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명자는 황당했다. 저는 멀쩡해요. 기태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둥. 혹시 치매 증상은 아닐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노인성 치매 환자들이 이런 피해 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을 나서는 길, 기태는 명자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 내일부터 정신과 치료받으시오. 이러다 진짜 온 가족 망칩니다. 당신이 계속 이러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소. 여보, 저는 멀쩡하다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며느리를 살인자로 몰아요? 당신 정신이 이상한 거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을 거요. 미나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미소, 승리자의 미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명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준이도 함께 싸우고 있어. 나도 포기하면 안 돼. 한 달이 흘렀다. 명자는 계획을 세웠다. 준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증거를 모으려면 미나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명자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는데 선생님이 제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나를 의심한 건 제 잘못이었어요. 기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신 차린 거요? 네. 그래서 준이 요양과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명자는 서류를 꺼냈다. 청담동 외곽에 있는 최고급 한옥 별장이에요. 제 친정 오빠가 유산으로 남긴 건데 이제 우리 가족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서 준이 요양하기 딱 좋아요. 미나는 눈을 반짝였다. 어머님, 정말요? 그 유명한 북촌 한옥 별장이요? 그래. 우리 가족 모두 거기서 한동안 지내면서 준이 건강 회복에 집중해보자. 미나, 미안했어.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내가 의심해서. 미나는 명자를 껴안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이 힘드신 거 알아요. 이제 다 잊어요. 기태는 감격했다. 당신 정말 정신 차렸구려. 역시 상담받길 잘했어. 며칠 후 가족들은 청담동 외곽의 최고급 한옥 별장으로 이사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최신 설비가 갖춰진 고급 별장. 넓은 마당에는 정원수가 심어져 있었고 실내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편의성이 조화를 이뤘다. 미나는 감탄했다. 어머님, 여긴 정말 멋지네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 시가가 얼마예요? 글쎄, 한 50억은 될걸. 미나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마음에 들면 다행이야.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자. 명자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이사 전날 밤, 명자는 전문 설치 업체를 불러 별장 곳곳에 4K 초소형 CCTV를 설치했다. 업체 직원은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은밀한 감시 장비 설치 전문가였다. 어머님, 여기 설치하면 집 앞 모든 공간이 다 보입니다. 화질도 4K라서 얼굴 표정까지 선명하게 나와요. 거실, 주방, 복도, 침실 복도, 심지어 미나의 방 환기구. 모든 화면은 명자의 방에 있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클라우드에도 자동 저장되어 증거 인멸이 불가능했다. 이제 내 모든 짓을 다 녹화할 거야, 서민아.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그날 밤 명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CCTV 화면을 지켜봤다. 미나가 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휠체어에 앉은 준에게 영양제를 먹였다. 자기야, 이거 먹어. 건강해지려면 꼭 먹어야 돼. 여기 조용하니까 이제 빨리 나을 거야. 준은 거부했다. 싫어. 이거 먹으면 머리 아파. 안 먹으면 다리 평생 못 쓴다? 어서 먹어. 내가 얼마나 비싼 거 사왔는데. 미나는 억지로 준의 입에 알약을 밀어 넣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다. 준은 알약을 혀 밑에 숨기고 미나가 나간 후 뱉어낼 것이다. 30분 후, 준은 침대에 쓰러져 잠든 척했다. 미나는 준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이 병신, 내가 매일 발작 유도제 먹여서 정신 못 차리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태준 오빠, 지금 올 수 있어? 남편 완전히 기절했어. 여기 위치 보낼게. 한옥 별장이야. 완전 럭셔리해. 30분 후, 별장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태준이 들어왔다. 날렵한 체격에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미나는 강태준을 반갑게 맞았다. 오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명자는 노트북 화면으로 모든 것을 지켜봤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미나야, 보험금은 언제 나와? 걱정 마. 이 병신 곧 죽을 거야. 매일 발작 유도제 먹이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갈 거야. 그럼 자연사 처리되고. 강태준은 웃었다. 그럼 보험금이랑 미용실 상속, 이 별장까지 다 우리 거네. 이 별장만 해도 50억이잖아.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 환자 취급받고 있고 시아버지는 내 편이야. 완벽해. 우리 곧 결혼할 수 있어. 미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윤준명의 생명보험 증권. 보험금 10억 원. 이거 봐. 준이 죽으면 내가 수익자야. 10억에 미용실 시가 30억, 이 별장 50억. 총 90억이야. 강태준은 서류를 훑어봤다. 완벽하네. 그럼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응. 이번 주 안에 끝낼 거야. 발작 유도제 양을 2배로 늘렸어. 이제 곧이야. 미나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병신 곧 사라질 거야. 그럼 우리 둘이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는 거지? 명자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인연들. 정말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명자는 녹화 파일을 확인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클라우드에도 저장 완료. 이제 증거는 충분해.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내일 아침 경찰과 함께 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가족들을 한옥 별장 거실에 모두 모이게 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밝게 비췄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당신 약 먹었소?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영상이 말할 겁니다. 명자는 거실 대형 TV 리모컨을 들었다.
미나는 불길한 예감에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무슨, 조용히 보세요. 모두. 명자가 TV를 켰다.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1, 독이 든 영양제를 먹이는 장면. 휠체어에 앉은 준에게 미나가 영양제를 억지로 먹이는 장면. 자기야, 이거 먹어. 안 먹으면 다리 평생 못 쓴다? 싫어. 이거 먹으면 머리 아파. 어서 먹어. 내가 얼마나 비싼 거 사왔는데. 기태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영상 이 강태준과의 불륜 장면. 거실에서 미나가 강태준과 와인을 마시며 키스하는 장면. 오빠, 이 병신 곧 죽을 거야. 매일 발작 유도제 먹이고 있으니까. 그럼 보험금이랑 미용실, 별장 다 우리 거네. 당연하지. 완벽해. 우리 곧 결혼할 수 있어. 기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미나, 이게 대체. 영상 3일째어 남편을 조롱하는 장면. 미나가 잠든 준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장면. 이 병신, 내가 매일 발작 유도제 먹여서 정신 못 차리지. 이 인간 죽으면 보험금과 미용실 모두 내 거야. 미나가 보험 서류를 들고 라이터 불을 켜며 웃는 장면. 이번 주 안에 끝낼 거야. 발작 유도제 양을 2배로 늘렸어. 영상이 끝났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기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나는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조작이에요. 이건 조작이라고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명자는 차갑게 말했다. 조작? 그럼 저 남자는 누구죠? 강태준이라는 당신의 불륜 남자. 미용실 투자자라면서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미용실 투자자일 뿐이에요. 투자자가 며느리랑 키스하고 남편 죽이는 계획을 짜나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고 하나요? 미나는 말문이 막혔다. 기태는 미나를 노려봤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기태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미나, 이게 다 사실이요? 아버님, 저는 대답해. 준이한테 독을 먹인 거 맞소?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한 거 맞냐고.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어머님이 치매라서 꾸며낸 영상이에요.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요. AI 기술 발달해서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명자는 차갑게 웃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명자는 서류 뭉치를 던졌다. 마이너스 약국 분석 보고서, 영양제의 발작 유도제 검출, 마이너스 재산 포기 각서 위조 서명 감정 결과, 마이너스 미용실 자금 횡령 내역 3개월간 2억 원, 마이너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 마이너스 강태준 계좌로의 송금 내역. 이 모든 증거가 다 조작인가요? 은행 거래 내역도 조작이고 약국 분석 보고서도 조작이에요? 기태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미용실 자금 인출 내역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미나,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그리고 우리 미용실 돈을 2억이나 빼돌렸어? 미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발. 저는. 닥쳐. 기태는 처음으로 미나에게 소리쳤다.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인 줄 알았어. 미용실 살린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다고. 내가 당신 명자 의심하고 치매 환자 취급했잖아. 아버님, 근데 넌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던 뱀이었구나. 우리 아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돌리려던 악마였어. 기태는 주저앉으며 울었다. 내가 아내를 의심하고 치매 환자 취급했어. 미안하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명자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에 속았어.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110이죠?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횡령 혐의로 신고합니다. 주소는 청담동. 미나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제발. 미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기태가 붙잡았다. 평생 약했던 기태가 처음으로 강하게 며느리를 붙잡았다. 어딜 가려고.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미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리고 명자가 부른 변호사도 함께 왔다. 증거 영상과 서류는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USB에도 복사본이 있고요. 변호사가 경찰에게 USB를 건넸다. 미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제발. 명자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 내 아들을 죽이려던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어.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어머님, 제발. 저도 사람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독살하려고 해요? 내 아들을 병신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잖아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예요. 미나는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미나가 경찰에 끌려가려는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준이 벌떡 일어났다. 서민아. 모두가 충격에 얼어붙었다. 경찰도 변호사도 기태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준을 바라봤다. 미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 어떻게... 준은 미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걸음걸이는 완벽했다. 1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다. 내 독약과 거짓 연기는 여기서 끝이야, 서민아.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걸을 수 있었어? 그럼, 그동안, 1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있던 건 연기였어. 준은 차갑게 웃었다. 스트레스성 경련으로 일시적으로 다리를 못 쓴 거였어. 3개월 만에 나았지. 그리고 내가 준 가짜 영양제? 난 한 번도 제대로 먹은 적 없어. 전부 화분에 버렸어. 명자가 끼어들었다. 준이가 발작을 일으킨 거 기억하죠? 그것도 연기였어요. 우리 모자가 함께 계획한 거예요. 기태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연기. 그럼 그때 병원에 간 것도? 네, 아버지. 미나의 본색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영양제 의심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준이 설명을 이었다. 엄마가 처음 영양제를 의심했을 때 난 엄마를 도와 연기를 시작했어. 내가 주는 영양제를 먹는 척하면서 사실은 화분 뒤에 몰래 버렸지. 그리고 발작도 연기했어. 병원에서 의사가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심하게 발작 연기를 한 거야. 내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발작했다고 주장하게끔 유도한 거지. 미나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그동안 내가 독을 먹였다고 생각한 건 주방에서 야채 다듬는 것도 다 연기였어. 난 한 번도 내 독을 먹지 않았어. 그리고 주방일? 그것도 너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고 참았던 거야. 내가 날 얼마나 학대하는지 보여주려고. 주는 경찰을 향해 말했다. 경찰관님, 제 휠체어 연기와 발작 연기는 모두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전부터 걸을 수 있었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 1년간 휠체어 생활을 연기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준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든 연기를 1년 동안이나 해야 했다니.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날 지켜준 거잖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었을 거예요. 준은 엄마를 꼭 안았다. 기태도 두 사람을 껴안았다. 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널 의심했어. 내가 정말 아픈 줄 알았어.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경찰이 미나를 끌고 갔다. 서민아 씨, 보험 사기, 살인 미수, 횡령, 그리고 가짜 약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나는 절규했다. 안 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나한테 벌 받을 짓은 없어. 저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주는 차갑게 말했다. 함정? 내가 독을 먹인 건 사실이잖아. 내가 날 죽이려 한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증거를 모았을 뿐이야. 당신이 날 속인 거잖아. 걸을 수 있으면서 1년 동안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 난 거짓말했어. 하지만 난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 넌 날 죽이려 했지. 그게 차이야. 미나는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세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강태준도 미용실에서 체포됐다. 강태준 씨, 공범 혐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찼다. 이게 다 미나 때문이야. 난 그냥 투자자일 뿐이라고. 나한테 죄 없어.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결혼하자고 하신 거 기억나시죠?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농담이었어. 횡령한 2억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당신 계좌로 들어간 거 다 추적됐습니다. 강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3개월 후, 법정, 판사는 엄숙하게 선고했다. 피고 서민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횡령, 가짜 약 투여, 그리고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피고 강태준, 공범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강태준도 고개를 떨구었다. 방청석에 앉은 명자와 준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끝났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기태는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가족, 이제 새 출발하자. 일주일 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주방. 명자와 준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다. 엄마, 이거 맛 좀 봐요. 오, 맛있다. 우리 아들 요리 실력 늘었네. 두 사람은 환하게 웃는다. 기태도 웃으며 다가온다.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아빠, 오늘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예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운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명자와 준 모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용기와 인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족을 깊이 이해하며 지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